겨울이 굉장히 성큼 다가온 만큼 춥고 또 비까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통합강좌에 참여해주신 모든 수험생분들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의 시작 전 안내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서 공지한 것처럼 하반기 통일외교, 통일사회복지, 통일법률, 북한인권, 종교 아카데미 수험생분들께서는 꼭 출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장 내부로는 실무 반입이 불가하오니 뒤쪽에 있는 정수 이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 강의 자료와 함께 나눠드린 만족도 설문지는 작성 후 자리에 두고 강의 후에 그냥 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강의는 2023년 하반기 남북사회통합교육원 통합강좌입니다. 북한 사회문화 이해, 북한 음악의 발전 역사와 북한 노래의 근본적 차이 그 주제로 40분간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후에는 북한과 남한 노래 공연이 3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연 이후에는 좀 넉넉하게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강의 자료와 함께 나눠드린 Q&A 용지를 이용해 주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나눠드린 질문지에 질문을 적어주시고 공연 이후에 저희 운영위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를 남북사회통합교육원 홍양호 원장님께 넘기고 오늘 강사님과 강의에 대한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화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매일 참여하는 아카데미의 통합 강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AKB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는 2번 정도 통합 강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현장 탐방에서 그동안 코로나 때는 주로 북한 땅에 돌아선 전망자라든지 또 판문점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인민과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현장 탐방을 했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그동안 탈북민들이 오면 3개월 동안 정착하기 위한 정착을 돕는 정부의 한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나 또 북에서 오신 분들이 숫자가 되게 미미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를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만 금년부터 하나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날 한 40년 정도 하나원을 방문하고 또 그 인근에 탈북민들이 중고등학생까지 한 길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탐방이 아니고 두 번째는 모든 아카데미들이 합동으로 오르치는 이렇게 통합 강좌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통합 강좌를 실시하는 제 기억에는 제가 남북사회통합교육원장이 되고 나서는 오늘까지 4차례 시행이 됐는데 두 번은 거기서 오신 여러분들 잘 현재 국교의식 태영호공사 그리고 쿠웨이트 대사들이 유해국 대사가 특강을 했고 또 한 번은 탈북민들 4분 입장과 함께 토크쇼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에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문점을 넘은 군인 도청성 씨들도 있었고 또 여기 와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미국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 현재 지방에서 정식 교수로 취임했던 박사학위도 있었고 또 북에서 지방이지만 북한에서는 가장 좋은 학교를 제1고등학교를 합니다. 물론 평양이 제일 좋은 평양 제1고등학교 있지만 지방별로도 제1고등학교였는데 그 지방에서 제1고등학교 교사 선생님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우리 나라의 모 국회의원의 비서하신 분들 4분이 이렇게 통구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북에서 오신 박주연 선생님 지금 한국에 와서는 여러 가지 가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엘리트 출신으로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제가 우리 박주연 가수를 알게 되면서 채 1년도 안 됐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상당히 가깝게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 통합 강의에 초청했습니다. 박주연 가수님은 북에서 어릴 때부터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북한에는 우리는 뭐 유행가를 이렇게 하는 북한에는 표현이 예술가요하고 우리 어떤 한해종처럼 북에서 금성 예술하는 걸 나왔습니다. 지금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처인 이설주도 거기 금성예술학원 출신인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이설주가 본인의 한참 후배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노래를 하시다가 대학은 김일성 종합대학 음악부 영어학과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뭐 자세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해외 통신을 조선통신사 기자도 하셨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살려서 지금은 노래 강사 교사를 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 두 곡의 곡을 취입해서 우리 가수협회 공식으로 등록된 가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북한의 음악에 대해서 남북한의 음악의 차이도 강조해 주시면서 본인이 나름대로 남쪽 노래, 북쪽 노래 차이 그리고 또 실제로 노래 시연을 하면서 남북한 노래의 차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박종인 가수는 북한에 있을 때 어릴 때 매년 김일성, 김정일 신년이나 공식행사 때 나서서 노래를 직접 불렀던 북한에서는 상당히 음악의 기재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북한의 음악을 이해하고 북한의 음악 속에서 있는 정치성을 이해하고 또 남쪽의 대중가요의 특성을 이해하고 하는 남북한의 뭐랄까 비교를 통해서 먼 미래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인 가수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홍명호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평양에 고향을 두고 서울로 이사 온 가수 겸 노래 강사 박주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통일을 위한 발굴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다니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강연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국사회통합교육원 홍명호 원장님 비롯한 많은 분들께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오늘 저희 강의가 남북사회통합을 위한 유쾌하고도 또 유익하고도 또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까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그냥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요. 어머니가 제가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일하시는 어머니 들으시라고 창문을 열고 막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죠.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곁에서 이웃들도 잘한다 막 해주시고 어머니도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시작해서 금속예술학원을 졸업하고 금속예술전문학교까지 가서 공부를 했는데 아빠가 예술은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음악활동을 즐고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학부 영어과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졸업하면서 조선중앙통신사 국제부 조사처 국제부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노래를 참 오랜 기간 부르면서 김종일 또 김일성, 김종일 두 분 앞에서 10여차례 공연도 하고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습니다만 오늘은 시간 생각으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도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국에 직접 가서 발전되고 또도 많은 발전을 한류나 음악과 예술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랐고요. 또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은 남북 사회문화의 공유 안에서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구체적으로 소술할 수 있는 분야의 음악과 노래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 강의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들 이해가 좀 깊은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 주제 보겠습니다. 북한 마을의 발전 역사와 남북 하나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잡아봤어요. 북한 마을의 발전 역사 그리고 남북 하나의 차이점 그리고 남북 하나의 공연을 직접 들으시면서 또 차이 느껴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시간 가지겠습니다. 북한 마을의 발전 역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았어요. 김일성 시기, 김정일 시기, 김정은 시기로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김일성 시기는 1947년부터 1980년대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북한 주민들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교양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죠.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면서 사람들을 보고 생각을 하니 가장 사람들의 사상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음악과 그런 콘텐츠와 음악이다. 이걸 북한에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알고 노래와 음악을 가지고 우리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하면서 새나라 건설에 쫓고 나서도록 이렇게 동요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시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해방전 8.16 해방고 또 6.25 전쟁 시기 또 세조국 건설 시기 그러니까 전후보고 건설 시기죠. 그리고 평화적 건설 시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시기를 크게 말하면 혁명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혁명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혁명가요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창작되었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행진곡 풍요가 많았다. 혁명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모여서 대열 행진하면서 나가자 이렇게 총동원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행진곡 풍요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진곡 풍요의 혁명가요들은 일제를 반대하는 항일전쟁 시기에는 김일성이 직접 창작했다고 하는 노래도 있어요. 그런 노래는 발상가요다 이렇게 일컬었고요. 6.25 전쟁 때 김일성 장군이 승리를 이끌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이겼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전시가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부르는 인민군가가 있죠. 저렇게 군인들이 모여서 쉬는 동안에도 인민군가를 부르면서 또 행진할 때도 인민군가를 부르면서 행진했습니다. 조직이 끝나고 전복고 조직에는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전복고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야 하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그때는 세조국 건설 시기 노래가 나왔습니다. 아동가에도 역시 많이 나왔어요. 보시면 이 시기 소외가 미술단체는 인민군 총정치 협주단, 평양예술단, 영암이 방송음악단 등이 있고요. 이 시기 대표곡은 두나라 꽃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대표곡이었습니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뿐 아니라 애국가, 반일전가, 혁명군은 왔거나 이 혁명군은 왔거나는 또 빨치산가요예요. 그리고 청동원과 세종건설 노래, 생물도에서 뽕가루가세, 매봉사의 노래 이런 노래들이 많죠. 매봉사의 노래나 생물도에서 이런 노래들은 전시가요입니다. 그럼 김일성 시기를 쭉 관통하는 특징은 바로 혁명가요가 많은데 그 노래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행진곡 훈풍이 많았다. 이것을 특징으로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청동가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청동가를 보면 행진곡풍이 어떤 노래냐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가자 싸우러 나가자 용감한 기세로 어서 빨리 나가자 제국주의 군벌들 죽일 제쳤고 간탄과 학살을 유지 없이 하노라
이런 식으로 예, 아주 행진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였어요. 아주 대열 행진이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줄을 맞춰서 대열 행진하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김일성 시기는 행진곡풍의 노래가 많았다. 음악들이 대체로 행진곡풍이었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정일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일 시기는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로 볼 수 있겠죠. 이 시기에는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나라들이 되고 붕괴되면서 북한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는 정치 국면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군 정치, 공포 정치, 오막 정치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죠. 김정일 시기에는 사회주의 옷을 입었지만 절대 군주제 같은 정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령 결사의 정신, 자력갱생, 강고도의 혁명 정신 이런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상황교양 사업의 문화예술, 음악과 노래를 총동원했습니다. 김일성 시기를 크게 김정일 시기를 크게 김일성 사망전과 사망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김정일이 후계자로 자리매김을 하던 1980년대에는 김정일이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당적 지도라는 명목하에 문화예술 부문을 직접 틀어주고 문화예술 작품들을 지도하면서 가구 경영, 영화혁명을 일으키면서 음악정치의 발판을 닦아나가게 됩니다. 1990년대에는 사회주의 나라들이 무너지고 김일성도 사망하면서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게 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혼란된 민심이 곧잡을 수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김정일은 어떻게 하나 혼란된 민심도 붙잡고 또 김정일 세대를 김정일의 정치체계를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수령, 친선과 생활가요 이런 등을 창작하려고 하면서도 한쪽으로 현대적인 전자음악, 제주음악 밴드 공연을 밴드 음악 같은 것을 꾸려들여서 북한 음악에 아주 돌파구를 이뤄나가게 됩니다. 이런 음악들 덕분에 사람들은 높아진 문화적 요구도 충족하고 또 한쪽으로 수용 친선가나 생활가요 등을 그렇게 고부감이 없이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김정일이 공연은 대체로 큰 공연보다는 이렇게 소규모 전자음악 밴드라든가 왕재산 경음악단의 재즈음악 밴드 같은 이런 소규모 공연을 많이 불림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더 친숙하게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김정일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도록 한다. 고부감이 없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일 시기는 당적 지도라는 명목하에 문화예술 부문을 김정일이 직접 지도하고 사회주의 나라들이 붕괴되고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이렇게 혼란되어 있는 민심을 붙잡고 또 북한 주민들의 높아진 문화적 요구에도 부응하고자 현대적인 음악 음식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이 특징이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 만시예술단, 피바다 가곡단, 조선인민군 공문합창단, 그리고 정보조작단, 왕재산 경음악단, 음악수 관람단 등 많은 음악 예술단체들이 설립되고 조선미술영화 촬영소도 이 시기 설립이 되었습니다. 정보조작단이나 왕재산 경음악단은 김정일의 아주 특별한 총애를 받은 악단이었어요. 북한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보조작단, 왕재산 경음악단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의 집무실 가까운 목난간 가까운데 집도 잡아주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의 한 장목 한 작품을 다 같이 김정일이 같이 창작활동을 했다. 이렇게까지 봐도 무방할 정도로 참 많은 풍물을
그래서 동학예술작품에 김정일이 많은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 대표곡은 바로 본청도 전자학단 왕재산교육학단에서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김정일 장군의 노래는 묘지검이 대표곡이었고요. 그 다음 김정일에 대해서 아주 인간적으로 개혁한다. 그래서 왜곡, 부품 떠나는 사람,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아주 하늘이었죠. 그에 따라 나갈 때 장군의 명사수 우리 매우 좋다. 푸른 고등학교야. 우리가 다 잘 아시는 휘파람 신자라는 사람. 이루 말할 수 없는 노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노래를 빼고 하면 도대체 어떤 가사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한번 가사를 적어봤습니다. 살짝 노래를 불러볼게요. 그처럼 소박하신 분 내 아직 못 보았네. 그처럼 순결하신 분 내 아직 못 보았네. 만나면 순간에 온 몫이 끌려 한생을 맡기고 온 세상을 맡기는 그 일은 김정일이지 이렇게 노래가지고 좀 어렵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제목을 이렇게 왜곡이다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누구에 대한 왜곡? 바로 김정일 자기 본인에 대한 왜곡에 대한 노래를 보천보 전자학단 가수들과 같이 만들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풍덩한 것사랑 매목적인 독특이죠. 지금 이 노래를 제가 준비한 것은 제가 공천예술학원 졸업할 때 서편대 하생선 예술단 20명 정도 서편대 공연이 있었어요. 그 공연 프로에 이제 준비했다가 김정일이 살고 있는 집무실이 있는 목난간에 직접 들어가서 김정일 앞에서 거의 한 5m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또 제가 이 노래를 또 부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는 그 품을 떠나서 못 살아 그 품을 떠나서 못 살아 꿈에도 정답게 불러보는 우리의 김정일 동지 이렇게 앞에서 얼굴도 따갑지 않게 정말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저도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그때로서는 너무나도 이렇게 영광이었고요.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그런 행사였어요. 이렇게 이런 노래도 불러봤습니다. 하늘처럼 믿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요. 하늘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처럼 생각하라 이거죠.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장군님을 믿고 삽니다. 천년 세월 흐른데도 김정일 장군님만을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정말 이렇게 부르면서 부르는 사람도 세대될 정도로 이렇게 막 온 정신을 언덕을 다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수들도 매혹되고 가수들도 그 품을 떠나서 못 산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 듣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그런 감흥을 받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에 따라 나갈 때는 백전백승한다고 합니다. 김정일 그에 따라 나가는 길에 백전백승한다. 절대로 다른 눈을 해눈을 팔지 마라. 이렇게 그에 따라 나갈 때
많이 불러줬죠, 이 노래. 그리고 장모님 공연사수 우리 윤준탄. 북한에 있을 때 저도 이 노래 정말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왜냐? 노래가 신나요. 리드미컬하고 소리도 좋아요. 한번 불러볼게요. 장모님은 명사수 우린 윤준탄 격동 상태 순간에 병산 산다 열조의 밤낮에 당일이 신다면 당방의 목표를 박살내리라 랄랄랄라 장모님은 용사수 우린 요즘 단 모르면서 불렀어요. 괜찮았어요? 네, 이 노래 부르면 정말 가수 하루송이 들어가겠습니다. 왜?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네, 리드미컬하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정도로 노래가 신났어요. 근데 가사를 보면 너무 무서운 가사였죠. 보세요. 장모님이 단방에 멸종의 방아쇠를 당긴다면 우리는 뭐죠? 우리는 원수의 아성에 날아가서 박살내는 명준탄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나 자신, 나 박주연, 그리고 북한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김정일이 가서 내가 총선을 날아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자폭하라고 자폭해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다. 이렇게 그걸 노래 한 가지에서 다 지략에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평양 공연에서 가수 소연이 부른 푸른 포도나무 아시죠? 처음 보셨어요? 그러면 북한 공연을 때 가수 우리나라 가수 소연이 부른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연을 노래한 그런 내용인데요. 숨어있는 깊은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예, 노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이 노래는 어찌 보면 자연을 노래한 것 같지만 복종과 문화 변함없는 충성을 강요한 노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릴 때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처럼 고개를 머리를 바짝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숙이고 있구나. 그래서 아름답구나. 포도나무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겸손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이 노래에서 보신 것처럼 하지만 거진 바람 내 손 높이 들쪽에 아무도 내 마음을 꺾지를 못하였네. 이 대목은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절대 변하지 말라는 그 깊은 의도가 숨어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정일 시기는 한마디로 김정일 시기를 특징짓는 것은 김정일이 직접 문화의 부분을 지도했다는 것과 그리고 김정일이 지도하면서 새로운 음악 형태 발전된 현대적인 음악을 끌어들이면서 북한 음악이 아주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럼 김정일 시기 보겠습니다. 김정일 시기는 2010년경부터 볼 수 있겠죠? 여기 다 써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이 시기 대표곡은 발걸음 단숨에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조치를 시작하면서 김종훈 조치가 시작할 때 발걸음이라는 노래를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배워줬어요. 보호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김종훈 정치가 시작될 것이다 하는 암시였어요. 네. 이 시기 음악들을 김종훈 시기 음악들을 딱 보면 김종훈 본인에 대한 이름, 충성 이런 내용을 전면에 내걸지 않고 은근슬쩍 자기 이름을 숨긴다. 그리고 찬양, 자기 본인에 대한 찬양곡보다는 김정일 시기에 창작되었던 노래들, 특히 김정일 찬양곡, 수령 찬양곡, 당에 대한 노래를 리메이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지도자를 찬양하는 건 좀 밖에서 보기에 완전하다. 그래서 김정일이 조금 이제 좀 그 김정일 이름을 좀 거론하지 말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김정일 시기와는 달리 김정일 시기는 보천보 전사학단이라든가 왕지산 경음악단의 제주음악 밴드를 이용해서 소편대 공연을 하겠다면 김정일 시기에 들어서는 저렇게 많은 가수들과 배우들이 참가하는 대공연을 많이 진행했다. 이렇게 특징을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도 김정은 시기가 김정은 정치가 굳건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김정은의 생각이 있었다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김정은 시기, 김정은 후계자 시절 2009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정치 발발을 닦으면서 이렇게 노래가 나왔습니다. 어떤 노래를 한번 볼게요. 저 발걸음 우리 김대장 발걸음 이곳에 기상 펼치며 앞으로 촉촉촉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이게 무슨 김정은에 대한 노래지? 이렇게 생각이 가겠지만 김대장은 여기서 두말할 것 없이 김정은이었고요. 그리고 2월의 기상을 펼치며 2절에서는 2월의 위협을 받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2월은 북한에서는 상징적으로 볼 때 김정일의 생일이 2월 16일이에요. 그래서 2월은 봄입니다. 이런 노래가 나올 정도로 2월은 김정일을 상징하는 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투말할 것 없이 김정일의 대를 이은 후계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노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아주 새로운 노래를 당에 대한 노래를 정면에 내서 채웠죠. 그래서 당에 대한 충성은 곧 김정은 본인에 대한 충성이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당에 충성하는 것이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노래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 김정은에 대한 이름 하나도 나온 것이 없고 위대한 우리 당이에요. 이렇게 노래를 마무리했는데요.
나는 그 김종민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노래. 그래서 세뇌의 그 표현이 아주 은유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시기까지 이어지는 북한 음악의 발전 과정에서는 사회주의 이념과 또 지도자 개인에 대한 충성과 찬양이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고요. 수령, 그렇기 때문에 수령 배우성의 정신, 자유의식 강국 뒤흔는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선전선동적인 노래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김종일이 자신해줘서 음악예술원에서는 사랑이 없는 음악은 향기가 없는 꽃과 같으며 음악에 없는 정치는 심장에 없는 정치와 같다 이렇게. 그리고 노래가 있는 것에 행동에 순리가 있다 라고 언급하면서 수령, 글성, 정신, 유탄 정신, 희생 정신, 자유의생, 강국의 힘든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상상되는 사업에 문화예술은 노래들을 이용했습니다. 북한 음악과 노래의 발전 역사를 이렇게 쭉 돌려보면 선군 정치, 공부 정치 못지않게 음악 정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 음악은 사상성, 즉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한의 음악을 볼게요. 남한의 음악은 개인의 즐거움과 취향을 기본으로 한 것과 하면서 개인의 원하는 대로 개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또 좋아하는 걸 찾아서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북한은 아니라는 거죠. 북한은 사상성을 중요시하면서 체제 유지 사상교양이 도구로 이용되면서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음악에 그냥 세뇌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한 가요는 70여 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음악의 사용과 역할이 서로 다른 발전의 일로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온갖 문화의 차이를 만든 것처럼 남북한 음악과 노래에서도 많은 차이점을 나게 됩니다. 그러면 남북한 노래의 차이점을 이렇게 장르와 내용의 차이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장르라고 하게 되면 보실게요. 장르와 내용을 통틀어서 차이점을 먼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남한의 음악은 시리즈 흐름을 두고 개인의 즐거움과 취향을 기본으로 음악성과 예술성을 중요시하는 음악이다라고 하면 북한의 음악은 선전선동이 더불어서 사상성을 중요시하는 음악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특징을 지어보겠습니다. 차이를 찾아보겠습니다. 장르의 차이점을 볼게요. 장르라는 것이 예술작품의 양식이 갈리죠. 남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남한, 북한 이렇게 오늘을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래식, 남한에는 클래식, 대중가요, 국악 이렇게 크게 장르를 갈라서 보죠. 클래식 아니면 오페라, 파페라, 뮤지컬, 대중가요 아니면 로, 발라드, 트로트, 재즈, 블루스, 또 케이팝, 랩, 아동음악 이렇게 갈라져 있고요. 국악은 종합, 민속악, 그리고 판소리, 작가음악 등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북한은 어떠냐 그러면 북한은 클래식, 대중가요, 민요 이렇게 이름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은 성악, 그리고 가곡음악, 가곡음악 가수들이 있다. 이런 노래들은 양성 가수들이 불렀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양성 가수가 하게 되면 이태리 발성곡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클래식 가수를 양성 가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주가요는 풍년가요, 영화가요, 생활가요, 가요가요, 그리고 민요는 구민요, 신민요, 계몽가요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어요. 구민요는 예로부터 불렀던 노래요. 농부들 가면 농부들 이런 노래는 구민요다. 신민요는 못 따라가세 이렇게 옛날 구민요하고 좀 다른 느낌의 신민요가 이렇게 갈라서 나왔습니다. 계몽가요는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노래 범도야 울지 마라
특징과 목적, 주제, 표현, 감정선, 그리고 발성법을 한번 나눠보았어요. 제가 지금 현재 노래 지도자로 노래 강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나름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나만의 음악의 특징은 음악성과 예술성을 중요시하는 음악이다. 왜? 목적이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주제는 나누어가는 사랑, 부모, 형제에 대한 그리움, 우정, 고향에 대한 향수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주제가 표현은 감정 표현도 아주 자유롭게 풍부하게 때로는 또 과감하게 이렇게 한다. 우리 한국 노래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감정선은 우리가 노래를 배워주면서 이 노래는 어떤 감정선으로 불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르쳐줘요. 이때 보면 감정선도 역시 이 노래는 감성 위주의 노래다. 아니면 이 노래는 리듬 위주의 노래다. 어떤 노래는 기교 위주의 노래고 어떤 노래는 허술 위주의 노래다. 아래에서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리듬 위주, 감성 위주, 남녀일차는 리듬 위주, 기교 위주의 노래는 안동역에서 같은 노래, 허술 위주는 대한민국 같은 노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성법 또한 우리 나만의 음악 하시는 분들 보면 장르별로 발성법이 다 달라요. 트로트 하시는 분들 다르고요. 또 발라드 하시는 분들, 또 성악적인 성악하시는 분들 발성법이 다 다르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어떠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북한의 특징, 북한의 특징은 사상성을 중요시하는 음악이다. 이것이 아주 특징이다 찾아보고요. 왜? 목적 자체가 체제의 유지와 대중표현, 교환의 수단으로 세뇌와 통제, 선전, 선동법이 목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제는 다른 주제보다도 특별히 집중한 것이 지도자에 대한 충성, 수용, 숭배, 체제 안정, 애국적 희생 정신을 기본 주제로 삼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이 그러니까 사랑이나 그리움, 향수, 우정 등의 내용을 거의 통제되었고요. 아주 성공적으로 표현되었다. 충성심 이런 것이 많이 드러나도록 표현이 아주 굵었다. 거의 표현이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선도 역시 호소력 위주의 노래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성법은 이탈리아 발성법으로 양성 가수를 교육하고 있어요. 민요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민요 가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명 주체 발성법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도 어릴 때 주체 발성법이 준비해가지고 배웠어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이태리 발성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체 발성법으로 성악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씌워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이 아마도 가창력과 호소력을 높이고 옥타브들이 높은 북한 노래의 특징을 살려서 그렇게 그런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 성악 발성법도 역시 세워서 불러야 했다. 노래 콘서트나 실례되면 노래자랑이나 이런 거 할 때에도 이렇게 이태리 발성법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1등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태리 발성법으로 노래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로 다 북한 사람들이 다 이태리 발성법으로 부르잖아요. 여기에 근거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나만의 음악은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개인의 즐거움과 또 취향을 기본으로 음악성과 예술성을 중요시하는 음악이라면 북한의 음악은 선전선으로 더불어서 사상성을 중요시하는 음악이다 라는 것을 차이점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 북한 음악과 노래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음악의 발전에서와 남북한 노래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수술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강의단으로 우리 강사님께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각각 북한 노래, 남한 노래 네 곡씩 나눠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강사님께서 잠깐 손
돌리시고 네,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쭉 곡들이 이어질 거고 중간중간에 다양한 설명도 해주시고 같이 노래도 즐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때는 굉장히 조용히 계셔주셨는데 중간중간에 강의하다 보니 박수, 많은 호흡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끝까지 자리 같이 지켜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북한 노래 힙합 한번 가볼까요? 예. 그래요. 박수 박수. 예. 센스. 다시 좀 크게 해주세요. 오랫밤에도 그렸네. 그 소리 같이 그렸네. 신장에 맞는 사람. 우리 노래방에 있는 노래예요. 그죠? 네,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길에 성공하기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수분들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래가 있습니다만 실제 이 노래의 심장에 남는 사람은 북한 예술 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그 노래 OST예요. 심장에 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에 순종하는 사람. 남 주인공이 바로 심장에 남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인 줄은 가정을 누리고 와이프도 걸보지 못하고 애 걸보지 못하고 당에만 충성하는 당비서 당일꾼 그 사람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노래만 들으면 너무너무 노래가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실제 이 노래의 원용어는 너무너무 생각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노래 한번 부탁드립니다. 뽀꾸기 이 노래는 휘파람 노래와 시리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휘진 달걀을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수업 문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새벽 노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노래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아시죠? 좋습니다.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가사가 나오니까 다시 불러주세요.
하시나요? 이제 샛별 이 노래는 샛별이라는 영화 주제가예요. 이 노래 샛별이라는 영화는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전쟁 시기, 6.25 전쟁 시기 남주인공이 정찰공으로 우리 조진에 이제 파견된 남자 주인공이 조개 가서 말하자면 조개 사령부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령부에 빨리 폭탄을 투하해라, 포사령을 해라. 그런데 이 주인공은 지금 그 사령부 안에 있다. 지금 그래가지고 무전을 날리는데요. 그 무전을 받은 북한에 있는 본부 사령부에 있는 그 무전수가 바로 이 남주인공의 여자친구 애인인 여친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빨리 탈출해라, 빨리 탈출해라. 그래서 우리가 포사리를 하냐? 안 된다. 그러면 누군가 내가 있어도 방해하지 말고 포사교육을 나에게 해라. 이렇게 샛별이라는 영화는 포사교육을 나에게 라는 명언을 남긴 영화입니다. 네, 북한에서 보면 명언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자폭하라, 희생하라 하는 북한의 그 사상 교양의 한 대목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이지만 그 뒤에는 그런 무서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앨범 두 곡을 노래 두 곡을 내면서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어요. 그 노래 앨범 타이틀곡 인생길에서 오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 한국말도 네, 한번 들어보시면서 정말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이 노래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북한에 있을 때 이 노래를 들었어요. 왜 이 노래를 준비했냐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의 인생관이 바뀔까 말까요? 예, 인생관도 바뀌고 사랑에 대해서도 다시금 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인생 역전한 노래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잘하신 노래가 같이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이름같이 자리 속에는 널 바라볼 수 있다면 불안해 길 가까이 서서 작은 미소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난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치지 않아요. 오래도록 진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해줘.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대학을 가게 자랐냐면요, 아까도 다 보신 것처럼 어릴 때는 태어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예, 나라에는 충성하고, 당에는 충성하고, 나라 정부를 위해 목숨 바쳐, 예, 헌신해라, 이렇게 대학을 가게 자랐어요. 그래서 늘 힘들고 고단할 때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아라,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 계시는 분들도 이 노래를 들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원사들이 노래로 우리 때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로 세상을 배우고 신노래라고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생각이 많이 인생관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랑을 위하여는 되고요. 평행선 오늘 좀 너무 시리어스한 노래만 부르는 것 같아서 조금 신나는 노래, 요즘 핫한 노래 평행선 한번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 계시면 함께 불러주세요. 이 표현에서 말에는 서로 보고 싶어 하고 전화도 못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 북한의 형제를 만나보고 싶고 빨리 통일되면 좋겠고 이 마음에 그런데 표현에서 노래를 들으면서 마치 애타는 내 마음 같아서 이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괜찮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래는 네? 금방 인형이 나왔네. 예, 네, 임영웅 노래 교육비 같은 나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북한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형제들 저희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또 사랑해주신 우리 고만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줄 몰라서 한 번도 못해본 제가 너무너무 가슴에 내셔서 이 노래로 우리 계신 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고서 준비했고요. 또 우리나라에 와서도 항상 그렇게 돼서 사랑 주시고 힘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께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어서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곡이니까 다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